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방류를 할 거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한다고 계속 발언하죠. 네, 발표하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네.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 중국 얘기 잠깐 나왔지만 중국은 명확하게 반대 아주 입장을 냈잖아요. 명료하더라고요. 네. 명료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또 IAEA의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도 굉장히 그 본질을 짚어서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하고 협의하고 그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오히려 역제안을. 한국 정부 그런 제안도 할 대책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그 말하자면 과학적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뭐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는 아예 또 보고서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알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염수가 다 들어가서 그거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건데. 해가지고 네, 네. 지금 했는데 기준치 72% 초과하는데 이 초과하는 핵종을 어떤 식으로 기준치 이내로 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 설비 시설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 오염수 처분 뭐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국제적 협의를 하자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명백한 입장을 내고 강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유엔 해양법 네. 협약 위반으로 네.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도 정하고 가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정부는 그렇게 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네. 그러면 주체가 정부가 아니어도 그런 제소가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만이 할 수 할 수 있는 걸로 있죠. 알지.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지금 그 대책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대책이 될 확률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 정부가 안 움직이면 사실 조금 난망한 지점들이 있네요. 지금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 해양법 제소해라. 런던 협약도 이건 위반이다. 검토해가지고 네. 제소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뭐 일본보다 더 네, 일일 브리핑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일본은 아예 이런 걸 보도를 안 하거든요. 거의. 네, 일본 어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민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정말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황당하지만 그 시민들이 그 경제산업성에다가 문의했어요. 그렇게 안전하면 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쓰지 왜 방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는 거는 피폭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럼 왜 뿌리는 거예요? 방류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를 생활용수나 농업용 쓰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고 일본은 뭐 사실은 시민사회가 우리처럼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일본 사회는 이런 것 자체도 잘 보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민들을 계속 반대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일일 브리핑에서 계속 그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근데 이제 어쨌든 방류가 예정되어 있다고 봤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그런 국제적인 제소를 하게 만들고 또 그 반대하는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연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침 뭐 중국 정부도 근데 중국 정부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썩 이렇게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같이 해야죠. 네. 태평양 도서국가 그죠?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외교에서 뭐 네. 그런 게 어디 다 있겠어요? 자국의 젓가락이 어디 이익을 있겠어요? 위해서 그죠? 움직이는 언제나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도 우리 정부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야당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 갑자기 모셔가지고 지금 급한 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IAEA 보고서가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어떤 뭐 이 정당성을 제공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걸로 주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눈에 이제 보여요, 그죠? 이제 네. 그런 점들을 놓고 우리가 마침 중국 정부는 이제 명료하게 반대를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좀 태도를 변화하도록 촉구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이기도 할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민간 시민사회 안에서도 뭐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안전하다고 증명됐다고 이야기하시는 시민사회 쪽 멤버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많이 없나요? 제가 페이스북만 봐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가요? 못 받고. 단체들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니 그런데 네. 그 아까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과학자 네.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라고 저는 칭하기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분들이 원자력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원자력 공학자들이 해양 생태계 영향이나 생물 농축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데 네. 그분들이 뭐 방사능 영향을 미미하고 뭐 마셔도 된다거나 뭐 오염수 방류를 더 빨리 앞당겨서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네. 그런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걸 계속 중계하고 마이크를 주니까 네. 대다수 언론이 그것이 마치 이제 과학적인 입장인 양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학이라고 하기 힘들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100%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 알프스 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할 때 네. 삼중 수소는 희석하고 제거 못하니까 나머지 핵종 62개 핵종이죠. 그러니까 탄소 14도 제거를 못하니까 그럼 62개 핵종은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 거예요. 네.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루토늄 239 같은 그런 핵종은 방사선의 반감기가 줄어드는 게 2만 4천 년이요. 24만 년 동안 방사선을 뿜고 세슘 137 300년간 방사선을 띠는데 얘는 90베크렐이에요. 그 플루토늄 239는 4베크렐, 스트론튬 90은 3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치 이내이지만 핵종을 함유한 상태에서 오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은 100%다. 라고 피해는 말할 수 없다는 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다 생물학자들이 우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기준치 이하 네. 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기준치 이하지만 네. 그것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방광기가 긴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축적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네.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네. 그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파헤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걸 100% 안전하다는 얘기는 그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과학의 이름을 씌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해양 생태계 문제는 자기들의 영역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그 오염수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수십 년간 계속 매일 나온다는 거 나올 아닙니까? 거니까. 네, 네. 우리가 어떤 위험을 알 수 없을 때, 그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의 이름만으로 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게 되게 중요. 사전주의 원칙도 그렇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네. 원칙으로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될 지점은 이제 요 시각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과학으로 증명됐다 아니다 이런 문제 이전의 태도의 문제. 그리고 있는 뭐 거잖아요. 과학은 이제 방사선 물질은 인체 그 뭐 음용으로 하든 또 음식을 통해 들어오든 들게 되면 DNA를 손상을 시켜서 유전자 변형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사실이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미량이라도 계속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탁으로 또는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영향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뭐 그 수조물을 먹는 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그죠? 사실은 예. 정말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네. 정말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가 정말 중요한지 좀 그렇게 논의를 해주면 참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주변국들과 잘 우리 정부가 상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국의 국민들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잘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답이 없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아직은 시민이 무섭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 뭐 알리고 네. 요구하고 네. 뭐 그렇게 네.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그동안 또 미처 몰랐던 것 한두 가지 정도 또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뭐 다들 좀 그런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혹시 또 진전된 사항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모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